제 이모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자꾸만 고개를 뒤로 젖히더래요. 처음엔 목이 아픈가 싶었는데 다른 친구하고는 얼굴 가까이 대고 잘만 얘기하더랍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내 입에서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여러분, 입냄새가 무서운 건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코가 자기 냄새에 익숙해져서 절대 못 맡아요. 그런데 옆 사람은 다 느끼잖아요. 며느리가 말 걸 때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제 친구 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무조건 하루 3번씩 양치를 빠짐없이 하셨대요. 그런데 칠순 잔치 때 친척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우연히 들으셨나 봐요. 입냄새가 좀 심하신 것 같아.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상처받을까봐 아무도 얘기를 해주질 않았던 거죠. 가족도 친구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양치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트 사탕 드시라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에요. 병원 다니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집에서 단 일주일 만에 입냄새를 뿌리 뽑는 방법입니다. 치과 의사들도 자기 입냄새 날 때 몰래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 알고 나면 동창회 가셔도 당당하게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정확한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지키는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입냄새의 진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입냄새가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음식 찌꺼기 썩는 냄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입냄새는 세균이 숨쉬는 냄새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균이 똥 싸는 냄새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700가지가 넘는 세균이 살고 있어요. 손에 있는 세균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 찌꺼기를 먹고 그걸 소화시키면서 가스를 내보내요. 그 가스 이름이 황화수소입니다. 썩은 달걀 냄새 맡아보셨죠? 바로 그 냄새예요. 특히 혀를 보세요. 거울에 대고 혀 쭉 내밀어 보시면 하얗게 뭔가 끼어 있죠? 그게 백태라고 하는 건데 세균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치할 때 치아는 닦아도 혀는 안 닦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럼 세균 본거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 침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침이 1리터 반 정도 나왔는데 60 넘으시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왜 중요하냐면 침에는 세균을 씻어내는 역할이 있거든요. 침이 마르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유독 심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밤새 침이 안 나와서 세균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이런 약들이 입안을 바짝 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균은 더 좋아해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활개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틀니 쓰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틀니 틈새에 음식물이 끼고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는데 일반 칫솔로는 절대 안 닦입니다. 그래서 틀니 쓰시는 분들 중에 이 냄새로 고생하시는 분이 유난히 많으세요. 이 냄새는 음식 냄새가 아니라 세균이 만든 가스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 들면 침이 줄어서 세균이 더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입냄새 나면 뭐부터 하세요? 민트 사탕, 민트껌 이런 거 드시죠. 가글 하시고요. 치약도 수도 없이 바꿔도 보시고요. 그런데 왜 계속 냄새가 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냄새만 순간 없애는 거지 세균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민트 향이 강하니까 1시간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가도 민트 향 날아가면 냄새가 그대로 다시 올라와요. 가글도 마찬가지예요. 입안 헹구는 건 좋은데 세균 뿌리는 안 뽑힙니다. 특히 곰팡이균 문제가 있어요. 입안에는 세균만 있는 게 아니라 곰팡이도 살거든요. 칸디다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백태 만드는 주범입니다. 일반 치약으로는 이 곰팡이를 절대 못 죽여요. 그래서 혀 닦아도 다음날 아침이면 또 하얗게 끼는 겁니다. 잇몸에서 피 나시는 분 계시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묻어나오고 잇몸이 빨갛게 부어있고 이것도 세균 때문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틈새에 세균이 숨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염증 냄새가 입냄새에 섞이면 정말 지독해집니다. 저희 옆집 할아버지는 치약을 10가지도 넘게 바꿔보셨대요. 약국에서 파는 비싼 거, 치과에서 추천한 거, 광고에 많이 나오는 거 다 써보셨는데 소용없었답니다.
왜냐면 치약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문제였거든요. 아침에 양치하고 나가시면 괜찮다가 점심때쯤 되면 또 입냄새가 올라오시죠? 그럼 또 민트껌 드시고 가글도 하시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왜냐면 근본 원인인 세균과 곰팡이를 제대로 처리를 못했으니까요. 백태가 계속 끼고 잇몸 염증이 반복되고 아침 입냄새가 지속되는 건 다 연결돼 있어요. 결국 입안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일반 제품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써야 하냐? 세균도 죽이고 곰팡이도 죽이고 염증도 가라앉히는 것. 게다가 몸에 해롭지 않은 천연 성분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치과의사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도 가끔 입냄새 날 때 있는데 그럴 땐 이거 쓴다. 뭘 쓴다고 했을까요? 바로 티트리 오일입니다. 티트리 오일이 뭐냐고요? 호주에서 나는 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이에요. 호주 원주민들이 수천 년 동안 상처 치료하고 염증 가라앉히는 데 써왔던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 병원에서 소독제로 쓰고 있고요. 이걸 왜 입냄새에 쓰냐? 세균을 죽이는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치약이 세균 표면만 건드린다면 티트리 오일은 세균 뿌리를 뽑아버려요. 게다가 곰팡이균까지 동시에 없애줍니다. 일반 치약으론 못 잡는 칸디다균도 티트리 오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치약 짜시고 거기에 티트리 오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양치하시면 됩니다. 단 한 방울이에요. 많이 넣으면 입안이 따갑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2, 3일 지나서부터 냄새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일주일 지나면 거의 사라집니다. 제가 직접 해봤고 주변 어르신들한테 권해드렸는데 다들 놀라세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빨리 좋아지냐고 말씀들 하세요. 제 친구 어머니는 틀니 냄새가 지독했어요.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배어서 안 빠지더래요. 물컵에 물 받아서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거기에 틀니를 담가뒀다가 쓰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냄새가 싹 사라지셨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티트리 오일이 냄새를 없애는 게 아니라 원인을 없앤다는 겁니다. 민트는 그냥 일시적으로 냄새를 없애줄 뿐이에요. 가글은 물로 씻어내는 건데 티트리는 세균 자체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오래가는 거예요. 치과 의사들이 왜 이걸 몰래 쓰냐면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천하기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본인들은 효과를 아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 티트리 오일이 어떤 원리로 입냄새를 없애는지 과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티트리 오일 안에는 테르피넨포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하면 세균을 죽이는 천연 무기입니다. 이 성분이 뭘 하냐면 세균 껍데기를 뚫어버려요. 세균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포벽이라는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테르피넨포올이 이 껍데기에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균 안에 있던 내용물이 다 흘러나와서 세균이 죽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티트리 오일이 입냄새 원인인 황화수소를 80% 이상 줄인다고 나와 있어요. 80%면 거의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쓰시면 하루 이틀 만에 냄새가 확 줄었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곰팡이균에도 효과가 탁월해요. 일반 치약이 못 죽이는 칸디다균을 티트리 오일은 직접 사멸시킵니다. 곰팡이 세포막을 망가뜨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혀백태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제가 실험 삼아 아침에 일어나서 혀 사진을 찍어봤어요. 티트리 쓰기 전엔 혀가 하얗게 되어 있었는데 3일 쓰고 나니까 분홍빛이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주일 되니까 거의 깨끗해졌어요. 백태가 사라진 겁니다. 침분비도 회복됩니다. 티트리 오일이 입안 점막을 자극해서 침샘을 활성화시켜요. 나이 들어서 줄었던 침이 다시 늘어나는 거죠. 침이 많아지면 세균이 자연스럽게 씻겨나가니까 입냄새가 덜 나는 겁니다. 염증 가라앉히는 효과도 있어요. 잇몸이 빨갛게 부어서 피나던 분들, 티트리 쓰시면 염증이 사라져요. 잇몸 색깔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돌아오고 피도 안 나요. 저도 잇몸에서 피 자주 났었는데 티트리 쓰고 나서 멈췄어요. 결국 티트리 오일은 입안 환경 자체를 초기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균 죽이고 곰팡이 없애고 염증 가라앉히고 침분비 늘리고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입냄새가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티트리 오일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어떻게 써야 안전한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티트리 오일 사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따라 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첫 번째, 기본 양치법입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칫솔에 치약 평소처럼 짜세요. 거기에 티트리 오일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립니다. 2방울 떨어뜨리시면 입안이 화끈거리고 따가워요. 꼭 한 방울만 쓰세요. 그리고 평소처럼 양치하시면 됩니다. 치아 닦고 잇몸 닦고 혀도 꼭 닦으세요. 혀 닦을 때는 칫솔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살살 쓸어내리듯이 닦으시면 됩니다.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쓸어내리세요. 뒤쪽에 세균이 제일 많거든요. 양치하실 때 거품이 평소보다 좀 덜 날 수 있어요. 티트리 오일이 들어가서 그래요. 거품 많다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티트리 성분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 닦으시고 나서 물로 헹구실 때는 꼭꼭 헹궈주세요. 입안에 티트리 성분이 남아있으면 혀가 좀 얼얼할 수 있거든요. 물 머금고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루 2번만 하세요. 두 번째, 가글법입니다. 양치만으로 부족하다 싶으시면 가글을 추가로 하시면 돼요. 컵에 미지근한 물을 반쯤 담으세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거기에 티트리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잘 섞이게 컵을 흔들어 주세요. 그걸 입에 머금고 30초 동안 입안 구석구석 헹궈주세요. 목구멍 쪽까지 가글하시면 더 좋아요. 목 안쪽에도 세균이 살거든요. 30초 지나면 뱉으세요. 절대 삼키시면 안 됩니다. 티트리 오일은 먹는 게 아니에요. 가글하고 나면 입안이 시원하면서 깨끗한 느낌이 들 거예요. 냄새도 확 줄어들고요. 점심 먹고 나서 양치 못하실 때 이렇게 가글만 해도 효과 있습니다. 세 번째, 틀니나 임플란트 관리법입니다. 틀니 쓰시는 분들은 틀니 냄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틀니 틈새에 세균이 끼면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안 빠져요. 이럴 때 물컵에 물 받으시고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 거기 틀니를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10분 지나면 틀니 꺼내서 물로 헹구시고 착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번만 해도 틀니 냄새가 확 줄어들어요.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글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 생기는 거 예방하는 데도 좋아요. 여기서 꼭 지켜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어요. 첫째, 절대 삼키지 마세요. 티트리 오일은 먹는 게 아니에요. 둘째, 하루 2번 이상 쓰지 마세요.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셋째, 식용 표시나 구강용 표시가 있는 제품만 쓰세요. 공업용 티트리는 절대 안 됩니다. 약국이나 건강식품 가게 가시면 티트리 오일을 팔아요. 살 때 이거 입에 써도 되는 거죠? 꼭 물어보세요. 입에 써도 되는 등급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가격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인데 한 병이면 몇 달은 쓰실 수 있어요. 한 방울씩만 쓰니까요. 티트리 오일은 효과가 좋지만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 방울 초과 금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2-3방울 넣으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입안 점막이 화끈거리고 혀가 따갑고 심하면 물집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한 방울만 쓰세요. 두 번째, 공복에 쓰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안 드시고 티트리 양치하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나서 양치하세요.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쓰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임산부나 알레르기 있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해요. 티트리 오일이 천연 성분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거든요. 처음 쓰실 때는 팔 안쪽에 살짝 발라보세요. 30분 지나서 빨갛게 변하거나 가렵지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네 번째, 입안에 상처 있으실 때는 하루 한 번만 쓰세요. 구내염 있거나 혀 깨물어서 상처 났거나 잇몸 수술 받으셨으면 티트리가 좀 따가울 수 있어요. 그럴 땐 양을 줄이시거나 하루 한 번만 쓰시고 상처가 다 나으면 하루 2번으로 늘리세요. 다섯 번째, 보관 방법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햇빛 보면 금방 상해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욕실 선반보다는 찬장 안이 좋아요. 뚜껑 꼭 닫아두세요. 공기에 노출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어린 손주 계신 분들은 손 안 닿는 곳에 두세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마실 수도 있거든요. 티트리 오일 마시면 배 아프고 토할 수 있어요. 어른도 절대 마시면 안 되는데
하물며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죠. 만약에 실수로 삼키셨다면 물 많이 드세요. 한두 방울 정도는 큰 문제 안 되는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병원 가보시는 게 좋아요. 배 아프거나 토할 것 같으면 바로 응급실 가세요. 눈에 들어가지 않게도 조심하셔야 해요. 양치하시다가 실수로 눈 비비시면 안 됩니다. 혹시 눈에 들어갔으면 찬물로 바로 씻으세요. 10분 정도 계속 물로 씻어내시고 눈이 계속 따갑거나 빨개지면 안과에 가보세요.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안전하게 쓰실 수 있어요. 티트리 오일은 수천 년 동안 써온 천연 성분이라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용법, 용량만 지키시면 됩니다. 티트리 오일로 입냄새 잡으셨으면 이제 재발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꾸시면 평생 입냄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 자주 드세요. 하루에 8잔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딱 맞는 양이에요. 물을 마시면 입안이 촉촉해지고 침분비도 늘어나고 세균이 씻겨나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습관 들이세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커피가 입냄새 유발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커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커피 드시고 나서 물 한 잔만 더 드시면 됩니다. 커피 성분이 씻겨나가고 입안도 촉촉해져서 냄새가 덜 나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끊으시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시면 담배 피우고 나서 꼭 물로 헹구세요. 양치까지 하시면 더 좋겠죠. 담배 연기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타르 성분이 혀에 쌓여서 냄새가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자면서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 있으시죠? 코 막혀서 입으로 숨 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럼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죠. 아침에 일어나면 입냄새가 지독해요. 이럴 때는 입호흡 방지 테이프 써보세요. 약국에서 파는데 입에 가볍게 붙이고 주무시면 자연스럽게 코로 숨쉬게 돼요. 혀클리너 하나 장만하세요. 칫솔로 혀 닦는 것보다 혀클리너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혀 뒤쪽부터 앞쪽으로 쓸어내리면 백태가 확 벗겨져요. 하루 한 번 아침에 양치하실 때 같이 쓰시면 됩니다. 음식도 중요해요.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드세요. 이런 음식에는 좋은 균이 들어있어요. 입안에 좋은 균이 자리 잡으면 나쁜 균이 못 자라요. 특히 된장찌개 드시고 나면 입냄새가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생강차도 좋아요. 생강에는 항균 성분이 있어서 세균 번식을 억제해요. 아침에 생강차 한 잔 드시고 식후에도 한 잔 드시면 입안이 개운해요. 입냄새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일석이조예요. 녹차도 추천드려요. 녹차에 있는 카테킨 성분이 세균을 죽여요. 식후에 녹차 한 잔 드시면 입냄새 예방에 도움됩니다. 단, 너무 뜨겁게 드시면 입안 점막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드세요. 틀니 쓰시는 분들은 틀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매일 밤 틀니 빼서 전용 세정제로 닦으시고 물에 담가두세요. 아침에 착용하기 전에 한 번 더 물로 헹구시고요. 틀니 깨끗하게 관리하면 입냄새 절반은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가셔서 스케일링 받으시고 충치나 잇몸병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냄새 원인이 치아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쉬워요. 이 습관들 하나씩 실천하시면 입냄새 재발 안 합니다. 처음엔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한 달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요. 그럼 평생 입냄새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요. 티트리 오일 효과를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까지 하시면 정말 완벽합니다. 첫 번째, 소금 티트리 가글이에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천일염 반 티스푼, 티트리 오일 한 방울 넣으세요. 잘 섞어서 30초 동안 가글하시면 됩니다. 소금이 살균 작용을 하고 티트리가 세균을 죽이니까 효과가 배가 돼요. 잇몸 부었을 때 특히 좋아요. 두 번째, 혀 클리닝 후 티트리 양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혀 클리너로 혀를 닦으세요. 백태를 다 벗겨내세요. 그 다음에 티트리 넣은 치약으로 양치하시면 됩니다. 혀가 깨끗한 상태에서 티트리를 바르니까 흡수가 더 잘 돼요. 세 번째, 코코넛 오일 믹스입니다. 티스푼 하나에 코코넛 오일 담으시고 거기에 티트리 오일 한 방울 섞으세요. 이걸 입에 머금고 5분 동안 입안 곳곳에 굴려주세요. 이걸 오일 풀링이라고 하는데 입안 독소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5분 지나면 뱉고 물로 헹구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팀 흡입법이에요.
코까지 막히시고 목도 칼칼하실 때 좋은 방법입니다. 큰 그릇에 뜨거운 물 받으시고 티트리 오일 3방울 떨어뜨리세요. 머리에 수건 덮고 그 증기를 5분 정도 들이마시면 돼요. 코와 입이 동시에 살균되고 목염증도 가라앉아요. 이런 방법들은 매일 하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기본 티트리 양치만 매일 하시고 이런 특별 관리는 필요할 때 추가로 하시면 돼요. 특히 중요한 약속 있는 날, 사람 많이 만나는 날, 이런 날 아침에 하시면 하루 종일 입냄새 걱정 없으세요. 자신감이 확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여행 갈 때 티트리 오일을 작은 병에 담아 가세요. 호텔에서 양치할 때도 쓰시고 비행기 타기 전에 가글 하시면 좋아요. 비행기 안이 건조해서 입냄새 심해지거든요. 이 방법들 잘 활용하시면 티트리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하루 2번 티트리 양치, 이것만 꾸준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 이제 입냄새 걱정은 끝이에요. 입냄새 때문에 사람들 만나기 꺼려 하셨던 분들, 이제 당당하게 나가세요. 이것만으로 인생의 거리감이 바뀝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자신감이 생겨요. 사회생활이 편해져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약국 가셔서 티트리 오일 하나 사시고 내일 아침부터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써보세요. 분명히 차이 느끼실 거예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에 입냄새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